네, 안녕하십니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핵심적인 투자 전략과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뭐 트럼프 관세에 불구하고 우리가 시장을 헤쳐갈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이 보셨고,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이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셀트리온이 또 무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신풍제약도 급등 나오면서 또 바닥에서 상당 부분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그만큼 오늘도 시장에서 핵심적인 내용 도 준비했으니까 보시면서 시장의 트렌드 반드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흐름들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뭐 미국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대한 얘기는 조금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불확실성이 저는 지금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가, 또 한 가지가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한 한국 정치 불확실성 이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좀 봐야 되는 것이 지금 보면 이제 트럼프의 입, 트럼프가 지금 보면 최근에 EU에 대해서도 관세를 50% 부과하겠다. 근데 그 입장을 또 선회하면서 7월 9일까지는 좀 유예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 시장 또 반등 나오고,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논란은 저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적인 악재가 노출이 된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 보면 이제 면역력이 생깁니다. 시장은. 아, 또 저 지랄이야? 또 적하나?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쟤 원래 또 저래. 근데 또 며칠 있으면 또 괜찮아져. 이렇게 시장이 반응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4월달하고 5월달은 많이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 자체가 6월 초 정도만 돼도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다. 아유, 저 새끼 또 저질환하네. 그러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기 대선 관련돼서는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보면 이제 정책 관련된 기업들이 막 반등이 나오다가도 조금 꺾이는 양상들이 좀 나타나요. 이제 단기 흐름에 좀 그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조기 대선에 대한 부분, 물론 이제 지지율 차이가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신변에 대한 위협도 있고, 아직 정치적 불확실성 자체를 뭐 완벽하게 해소했다.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당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조기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은 국내 증시에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어디에 집중해서 봐야 되냐. 결국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수급을 잠깐 한번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월 달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한 10조 가량을, 1조 가까이를 지금 매수를 했고, 요게 이제 그 억 원 단위니까 1조 정도 매수를 했고, 개인이 이제 1조 8천억을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기관이 소폭 매수, 뭐 이제 3,500억 정도. 그러면 우리가 5월달 시장을 이끌어왔던 것은 누구다? 결국에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가 유입될 때는 증시는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거고, 외국인이 매도를 할 때는 증시는 좀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수급으로 그대로 좀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외국인이 어떤 종목군들을 결국 매수를 했느냐? 그 부분에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결국 이제 지수 관련 대응주, 지수 관련 종목군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군들. 요쪽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을 좀 이끌어오는 양상들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포지션만을 보면 지금 국내 증시를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4월 달에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5월 달이 되고, 5월 달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추세가 상승과 이렇게 조정이 나오다가도 또다시 그런 이제 N자형 파동을 지금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저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려왔지만,
지금 시장을 하락장이라고 얘기하고 하락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말 믿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면 시장이 답이 안 나오는 시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2025년도 증시에 대한 키워드는 딱 한 가지예요. 희망이라는 키워드예요. 시장은 좋아질 거야.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될 거야. 앞으로 잘 될 거야. 이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까지 온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제 지표가 나빠도 상관없어. 물가가 올라도 상관없어.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도 상관없어. 왜? 어차피 좋아질 거니까. 그것이 희망입니다. 이게 희망 고문이 될지언정 지금 시장은 여기 희망을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2700선 이상까지 넘어간다고 봐요. 특히 지금 현재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자, 이렇게 이제 전고점까지 한번 올라오고 난 다음에 크게 하락하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 상방에 대한 2650, 2640선에 대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물량을 소화를 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이런 저항 구간이 상당한 지지점으로 바뀔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지수를 절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러면 저는 지금 대형주에 대한 부분에서도 낙폭과대에 대한 순환매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낙폭과대 순환매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 뭐가 지금 중요하다? 가격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렴한 대형주에 대해서도 분할 매수 관점을 계속 유지해도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저는 시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은 갑니다. 정 안 되면 삼성전자로 사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을 때 틀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까지 자신있게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큰 수익이 나죠. 그죠? 지금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트럼프 입 상관없다. 헛소리다. 어차피 지나가는 바람이고 조기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들이고 오히려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6월 달부터는 상당 부분 시장에 풍풍으로 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조선 관련된 이슈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관련해서 얘기할 때마다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공매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수주 실적과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전일하고 오늘 중요한 뉴스가 저는 나왔다고 보는데 어떤 뉴스냐면 자, 일단 이걸 먼저 같이 보셔야 돼요. 자동차 LNG 조선 미국과 일본의 4차 관세 협상 동병상련 한국의 참고서가 과연 될까라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 지금 보면 뭐 자동차 LNG 조선 이거 다 우리와도 연관이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왜 이거를 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조선이라고 얘기했을 때 1등이 중국, 자 2등이 한국, 3등이 일본입니다. 물론 조선에서는 한국에 대한 기술력이 월등하고 기술력만 보면 중국도 한국만큼 올라와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조금 올라와 있는 건 맞아요. 대신 점유율은 중국이 가장 높고 그 다음 한국, 그 다음에 일본 순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일본이 미국과에 대한 협상 카드를 4차 산업 관세 협상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계속 이런 조선 얘기가 나올까? 자, 미국에 대한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미국 조선업법 한번 공부를 해서 보셨다 그죠? 미국 선박법에 대한 부분 보셨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원래 이제 지난 회기에 나왔던 미국 선박법에 대한 발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발의 내용에서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재발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재발의가 이루어졌던 내용이 뭐냐면 요 한 번씩 보셨던 내용이에요. 자, 요거는 사진 찍어 놓으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 이 부분이에요. 위에 보시면 1번이 미국 해운 산업의 전략적 재건, 미국 상선 수위를 확대시키자라는. 자, 그러면서 이거와 연결되는 것이 뭐냐? 그 밑에 있는 이겁니다. 중국 수입의 상업 화물 미국 선박으로 운송해라. 뭐냐? 중국에서 우리가 물건을 실어서 올 때 왜 중국 배를
실을 중국 배에 실어서 오느냐 이거예요. 미국 배에 실어서 오면 되지. 응? 하는데 미국에 배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 배를 이용해서 들어오는데 그것도 꼴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야 중국 배 좀 쓰지 말고 메이드 인 USA 써라. 미국 배 좀 써라. 이 말이거든. 미국 배가 없다는 얘기. 미국 배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그럼 한국 가서 한국 조선 사업 여기서 만들어서 써라. 이 말이거든. 그러면서 한국을 꼬셔가지고 조선소 및 해운 인프라 투자를 늘려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 현대화를 시키는데 한국 기술력을 받아와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궁금한 부분, 그걸 미국이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는 것을 알다 보니까 일본이 먼저 선수를 치는 겁니다. 야, 우리도 한국만큼 기술력 가지고 있어. 우리하고 관세 협상할 때 이 부분 조금 우리가 좀 끌어줄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 결국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차기 정부가 언제 결정돼? 6월달 결정되죠. 그죠? 그러니까 6월달에 미국과 협상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일본 걔네들 짜가리야. 일본에서 배 만드는 거 결국 우리 기술력이 최고인데 걔네들 우리 보고 베끼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원조한테 받아야지 안 되겠나? 그럼 우리도 협상할 때 우리가 먼저 이 조선 카드를 더 강하게 펼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일본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돼.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업종은 어떻게 6월 달에 차기 정부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더욱더 강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자,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물론 자동차도 그렇고 LNG, 조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여기 오늘 시장에서 가장 봐야 되는 것은 일단 조선에 대한 부분 봐야 돼요. 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오늘 조선업종이 움직일 수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거와 엮어서 국내에서 또 하나의 트렌드가 뭐다? 바로 북구 항로 얘기가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북구 항로 얘기가. 자, 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하고 미국발 모멘텀 그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합니다. 지금 보면 중국에서에 대한 발주를 했다가 이걸 한국으로 변경시키는 사례가 이번에 뉴스로 나왔던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새벽부터 나왔던 뉴스들인데 프랑스에서도 했다가 현대중공 바꿨고 대만에서도 했다가 하나오션으로 바꿨고 그리스에서도 했다가 한국조선해양으로 바꿨죠. 그죠? 그래 독일, 일본은 이것도 다 지금 한국 쪽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별로 그렇게 조선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우리 경쟁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에 대한 협상에서 적화를 꺼낸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일본이 어떻게 협상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차기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 조선이라는 카드를 상당 부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자, 그렇게 해석을 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주는 반드시 포트에 한 개 이상은 가져가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해왔던 거고 오늘 제가 최근에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조선 기자재 오늘 하나 튀었다. 그죠? 뭐였어요? 바로 1승이라는 기업 오늘 장중에 또 급등 나왔죠. 그죠? 이 방송 보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고요. 오늘 한번 급등 나오면서 장중에 17% 올랐는데 자, 저는 솔직히 저희는 한번 이익실을 했습니다. 그치 이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더 죽였다가 다시 또 돌아가겠죠. 그리고 오늘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은 키워드가 뭐가 있다고 했어요.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의 키워드는 특수선, 쉐빙선, 시추선 이런 쪽입니다. 그 말은 뭐냐?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북구 항로를 깨고 올라가려면 쉐빙선이 있어줘야 됩니다. 얼음을 깨는 배가 있어줘야 돼. 그것을 과거에 가장 많은 가장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또 삼성중공업. 다른 여타의 조선주들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이 상당히 좋은 모습 나와줬다는 거고. 우리가 지금 월봉을 절대로 무시하면 월봉이란 추세에 대한 변화거든요. 월봉은 추세의 변화입니다. 월봉은 못 바꿔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자 지금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 자 보세요. 하나오션
그리고 하나엔진, 자, 동성화인텍, 다들 어떻습니까?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오면서 한번 신고가를 가면서 지금 돌파를 해서 넘어가는 조선업종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다 넘어가요. 그게 언제부터 이어졌다? 작년 11월 달부터 11, 12, 1, 2, 3, 4, 5, 6, 5월 달까지 오면서 종목군들이 하나씩 다 월봉상 신고가 만들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자, 이 말은 과거에 우리가 2017년도에 2차전지가 그렇게 바뀌어 왔거든. 그러면서 2차전지가 바뀌면서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 23년까지 상당히 슈퍼사이클을 나타냈어요. 조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한 종목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동종업종 내에서 많은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 업종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업종이 뭔가 큰 흐름 자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섹터에서 가장 이 섹터가 다 올랐다. 그런 섹터가 어디가 있었어요? 작년 방산이었잖아. 방산주가 지금 꺾였습니까? 아니에요. 올해도 방산주가 아직까지도 잘 나가요. 왜? 이 방산이라는 것 자체도 과거에는 이게 뭐 전쟁에 대한 부분 이슈가 되면 움직이고 그랬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거든. 그만큼 시점 자체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부분에서 방산, 실적주, 가치주, 재평가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기억을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주도 무겁다. 애들 언제 가냐. 가치주다. 엉덩이 무거운 놈들. 이 조선은 크게 뭐 혁신은 없어. 이게 아니라. 자, 그만큼 한국 K조선에 대한 기술력이 현재는 부각될 수 있는 여건이니까 반드시 이 조선주는 봐야 된다. 특히 아직까지 안 오른 조선 기자재가 너무 많아요. 지금 올랐던 선박류 종목군들, 조선주들도 괜찮고 대신 아직까지 안 오른 조선주들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조선주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앞으로도 이슈는 계속되고 차기 정부에서 조선이라는 것은 상당한 카드가 될 수 있다. 자, 그 부분까지 기억을 꼭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최근에 단기적인 부분에서 6월 달까지 이슈가 들어갈 수 있는 것들 학회 일정 반드시 보셔야 돼요 하면서 우리가 학회 일정 정리해서 보여드렸던 것이, 자, 여러분 1월부터 6월 달까지 미국 관련된 학회들 많이 나오는데 5월 말에 ASCO 바로 이제 우리가 종양 학회가 있고 6월 달 중순에 바이오 USA, 다르게 바이오 인터내셔널 바이오 컨퍼런스 이렇게 다 같이 똑같은 뜻입니다. 그것이 6월 중순에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걸 끝나고 난 다음에 7월 조금 쉬고 9월 달부터 유럽 학회 쪽으로 넘어가요. 자, 그래서 매년마다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전반기에 보면 이런 학회, 미국 학회 일정에 대한 부분에서 국내 기업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도 보면 시장이 불확실성이 크면 클수록 원래 이런 바이오 테크놀로지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적인 움직임이 나옵니다. 사실 이 기업들이 실적이 받쳐주고 뭔가에 대한 정말 큰 이슈가 있고 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냥 재료, 일정, 기대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 바이오입니다. 사실 또 바이오는 그 맛에 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것이, 대표님 최근에 지금 유한양의 알테오젠 그렇게 많이 안 움직였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알테오젠 많이 안 움직여요. 아직까지. 그죠? 이제 바닥을 한번 다지다가 이제 장기평에서 한번 올라오는 과정들이었고, 최근에 이제 유한양의 유한양행도 아직까지 바닥을 기고 있는데, 유한양행 자회사 최근에 이면 온시아 어떻게 했어요? 오늘 봐요. 오늘 14% 움직였어. 왜? 자, 신약 개발, 신약 연구 개발 관련이라. 최근에는 이렇게 오히려 대형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냥 신약 연구 개발, 임상 일정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 아미코젠이라든지 오늘 이제 뭐 셀리드라든지, 그죠? 최근에 신풍제약이라든지 오늘 ABL 바이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다 뭐예요? 임상 연구 개발 또는 라이센스 아웃 관련된 기대가
그 기대감에 뭐 효과가 있다, 확인됐다 이렇게 하면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구분을 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미국 종양학회 바이오 USA까지는 이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것들이 임상 2상과 임상 1상 그리고 전임상 단계에 있던 애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라이센스 아웃 관련된 이슈가 많이 붙는 종목군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조금 구분을 하고 보셔야 돼요. 구분하고 보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임상 3상 정도 들어가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 아웃이 거의 안 터집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임상 2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상 2상에 들어갔다가 되면 이미 많은 돈을 쏟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돈을 보존받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 라이센스 아웃을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하지만 우리가 전임상이라든지 임상 1상 정도, 전임상도 보면 이제 혼돈 물질이 있고 후보 물질이 있거든요. 그 정도 단계에 있을 때는 라이센스 아웃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에 대한 연구 개발을 다른 회사가 받아서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쪽이 시장에서 이제 제 말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이슈를 좀 붙여가지고 신고가를 보내고 뭔가에 대한 이제 효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뻥튀기 시킬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한마디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급등을 만들 수 있는 종목군들이 전임상을 하는 기업들이 임상 1상에 대한 부분을 하는 기업들이 그럴 때가 대단히 많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임상 1상은 대부분 다 통과하는 이유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임상 1상은 사람이 죽나 안 죽나를 보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나 없나를 보는 겁니다. 효과가 있다 없다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 그렇다 보니까 임상 1상은 통과 거의 다 합니다. 제가 알기로 93%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임상 1상만 통과해도 이거 임상 1상 통과했으니까 앞으로도 큰 효과가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다 뻥입니다. 임상 1상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우리가 효과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임상 2상부터가 효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내용들 다 하실 필요는 없고, 그러면 여기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을 좀 더 증폭시킬 수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좀 더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신약 관련된 기업은 이제 이가캠바이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이런 기업들도 보면 신약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투자를 받았잖아요. 그런 그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뭔가에 대한 효과를 증명을 해내야 된다. 그래, 이런 기업들도 앞에서 143,600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폭을 보이고 지금 다시 넘어가는 거니까 이런 애들 전고점까지 한번 튄다고 봐야 돼요. 지금 보면 이제 젠백스는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젠백스는 약간 작전 세력이 좀 붙었어요. 젠백스가 이런 수급이 그냥 나오는 수급은 아닙니다.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작전 세력이 붙을 가능성을 저는 90% 이상이라 봐요. 이런 기업들은 보면 지금 하단에 한 2만원 선 부분에서 세력이 한 붙었거든. 그걸 안 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주가가 바뀌어 나가는데 얘네들이 한 8만원에서 한 9만원 선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급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지금 보면 수급으로서 월봉을 바꿔 나가는데 과거에 나왔던 신약 물질을 지금 현재 새로운 신약 물질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적응증을 바꾸는 것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월봉 차트, 뭐 이런 차트들이 보면 세력이 있는 차트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했을 때는 8만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다만 이제 급등락을 좀 반복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작전 세력이 좀 붙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추정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거는 조금 조심하고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최근에는 보면 이런 종목군이 많이 움직이죠.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신풍제약, 과거에 강했던 신풍제약 이런 것들도 바닥에서 꾸준하게 좀 바뀔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이백, 펩타이드 연구 물질 이런 기업들도 여기서 이제 바뀌면 전고점까지 한번 튀는 거죠. 그죠? 흐름 자체가. 최근에는 이렇게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뭔가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좀 더 붕업시킬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빠졌다가 지금 반등 나오는 뭐 대화제약 이런 기업들도 지금 충분히 그림 자체는 이제 만들어가는 차트거든요. 이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는 길게 가져가시는 방법보다는 저는 조금 단기적인 흐름으로 맞춰가지고 좀 대응을 하는 것을 선호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100% 고지급대로 다 믿기는 힘듭니다. 그건 좀 감안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셀트리온도 결국 주가가 빠지니까 마지막에 무상증자 이슈까지 나와버리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잡아줍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 번 더 빠진다. 그럼 뭐라고 봐야 돼요?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바뀐다고 얘기가 나는데도 주가는 한 번 더 빠진다. 그러면 그때는 인위적 하락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때는 오히려 기회로 보고 조금 더 미친 척하고 사줘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판단하시면서 시장을 해석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는 시장에 딱 분위기가 잡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개별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재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일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미국발 모멘텀에 대해서 시장은 상당히 집중하고 있고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저가 매수가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을 저와 함께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계좌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사실 5월달 돼가지고 저희가 그 수익률이 한번 퍼졌어요. 우리가 70%가 올라왔다가 5월달 돼가지고 65% 가까이 지금 빠졌다가 지금 보시면 오늘 다시 7,400만 원이다. 오늘 종목이 튀었습니다. 튀어가지고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14%까지 지금 올라왔고 지금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뭐 시장이 좋건 나쁘건 움직이더라도 우리가 이제 꾸준하게 계좌는 만들어 간다는 게 오늘 다시 한 번 더 증명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압도적 수익률 1등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내일 이벤트 진행이 되는데 우리 유튜브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먼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착순 10명만 저희가 3주에 23만원, 원래는 2주에 23만원입니다. 근데 일주일 더 해서 저희가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먼저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유튜브 구독하고 저하고 함께 호흡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더 혜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주에 23만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진행을 하는 거고요. 와우넷 공식 수익률 제가 1등입니다. 예, 이번 달도 제가 1등을 유지하고 다음 달에도 수익률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ARS 02-340-4647번으로 전화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국경제TV 와우넷 홈페이지로 들어오셔가지고 인터넷으로 가입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도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주식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